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매일경제신문에서 사설에서 이 필수 의료 수가 문제를 다뤘네요. 그러니까 의료 사태가 이번에 시작돼 가지고 지금 9개월이 흐른 시점인데 한국 의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필수 의료 수가의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은 하나도 과시화된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을 경제지인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다뤘네요. 9개월째 아무것도 없다. 이루어진 것이. 대통령은 뭐 약속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집안의 살림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게 되면은 한국 예산 가운데 경직성 예산이 한 65% 이상일 겁니다. 그 사업비 예산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도 좀 갖다 줘야 되고 또 저기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필수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는 그런 과제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걸 이제 의사들은 다 아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가지고 크게 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다 약속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약속 가운데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그런 경우들을 본인들이 의사생활하는 20년, 30년 동안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정치인들이 무슨 필수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별로 믿지 않는 거죠. 오늘 그 매경에 칼럼은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근데 공병호 TV에서 이제 의료 분야에 대한 그런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지금 이제 한 70대 정도 가까워 되시는 이 외과 의사분이 자주 이제 좀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통해 가지고 개원이들 직접 만나서 이렇게 많이 물어볼 기회는 없었지만 그분의 장문의 글을 통해 가지고 의료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한국의 의료 현실하고 개원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거죠. 이 외과 의사분 말씀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신생아실에 만일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아이가 예를 들면 만일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미래에 벌게 될 그런 소득까지 다 이렇게 감안해서 대개 법원에서 한 16억 정도까지 배상 책임을 내는데 아이를 분만하는데 아주 적은 돈을 받고 그 정도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분만 담당 산부인과 의사들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렇게 수가가 낮은 상태에서 미국과 달리 의료 소송에 대한 배상비 책임이 아주 중과되는 그런 상황에서 산부인과는 물론이고 외과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수술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정부가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현재 전공의들에게 400만 원 주던 것을 6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필수 의료과를 과거처럼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야간 수술이 많은데 그것도 지금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의술에 대한 사명감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그분들도 의료 소송 부담 때문에 점점 더 그런 외과 수술 같은 것을 멀리하는 그런 추세인데 젊은 사람들에게 과거 의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이 결국은 사람은 보상 체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이야 사명감이 어떻고 이런 데 움직일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형편없이 낮은 수가 체제 하에서 의료소송 부담이 크게 되면은 이렇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 매일경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수 의료 수가를 정상화한다고 그렇게 약속은 하지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으려면은 또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올리면은 정치적 부담도 이렇게 강해지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지금처럼 10년 사이에 한 60조 정도 되는 그런 건강보험료 지출이 120조까지 지금 늘어난 거 아닙니까? 실손보험이 포함됐는지는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10년 만에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가는 의료비 지출이 60조 원, 2배가 된 거거든요. 2배가 됐는데 국민들도 허덕허덕 하는 겁니다. 이 의료비 지출에.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문제를 차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거짓말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차분하게 볼 수 있어요. 차분하게 보려면은 숫자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차분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한 거죠. 예. 그 이제 외과 의사분이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이 예,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은 반등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럼 대학생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여자 대학의 존립 기반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흔들리게 되니까 당연히 학생들이야 4년 있다가 나가면 그만이지만 예, 대학 당국이나 재단 측은 학교의 존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녀 공학 전환 문제를 지금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은 권한 침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항의가 나왔는데 그 나이가 드신 외과 의사분 말씀을 그대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예. 학생도 그렇고 예. 이해관계자들이 사고가 많이 좁아져 있는 것 같다. 사고가 자기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들의 좀 더 뼈아픈 이야기지만 그냥 그 외과 의사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 갖고 있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소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망하는데 내가 나이 든 외과 의사가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망하는 것을 막기가 쉽지가 않다. 그 다음 이야기가 좀 더 셉니다. 조선이 망했을 때 망할만 하니까 망할 거라는 진실을 이제서야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 그 이야기는 논쟁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강도를 줄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망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망한 거다. 발끈하신 분들도 많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인데 그분 이야기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용기나 그런 것을 보이지 않으면은 뭐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간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어떤 현상을 놓고 원인이 뭔지 결과는 뭔지 원인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무리를 지어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그게 절대적인 진리냐 선인 것처럼 그렇게 우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해 볼 도리가 없는 건 거죠. 좀 더 차분해지고 좀 더 착실해지고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일 건데 그게 점점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차분하게 보는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젊은 사람들 하는 걸 보면서 또 나이가 든 세대는 뭐 교육이 미흡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젊은 사람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고질적인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망할 이유를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